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정의에 관련된 철학자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이 약간 어렵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일단 뭐 철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이제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그 좀 이상적인 얘기예요. 가상의 상황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왜 이런 뭐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것은 본인들이 살았을 때,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 그게 뭐 한국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 본인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자,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철학자니까요. 한평생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이상형,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입을 시켜보니, 자, 사회가 틀렸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뭐 부정의하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모델처럼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알고 있는 어떤 원리나 방법을 정의를 바라보는데 한 번쯤 이제 대입을 시켜본 겁니다. 그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한평생 그걸 이제 고민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모델을 한 번쯤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오늘 배우는 얘기는 미국식 정의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자본주의, 자, 미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 자본주의, 그리고 현금 가치예요. 현금, 돈, 가치. 그러니까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현금 가치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이 수업을 좀 들어야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롤스,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또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롤스 293쪽이요.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롤스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이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롤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평등에 대한 얘기, 형평에 대한 얘기를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롤스의 주장 전체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94쪽이요.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자, 그렇다면 롤스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정의는 사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가장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95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오히려 사회적인 협동은, 자, 공공 영역에서 승인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안내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공적인 승인, 자, 공공 영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자, 협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 참여한 사람들 자신을 규제하는 그 규칙과 절차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논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거니까 참여한 나도 그것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둘째가 이 호혜성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호혜성이라는 단어는 그 외교나 정치에서도 이건 그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한번 잘해주면 저쪽에서 한 번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해주는 게 호혜성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는 호혜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롤스가 생각하는 이런 그 정의의 이론은 자유가 중요하고 공적인 승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혜성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제1원칙이라고 하는데 296조기요. 자, 296쪽에 그 중간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롤스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위해서 원칙을 제시한다. 정의의 제1원칙은 각 개인은 자, 온전한 자유. 자, 온전한 자유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뭐 동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책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 얘기고요. 자, 정의의 제2원칙은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충족해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 공정한 기회 균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 불평등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있는 처지를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6쪽에 다시 설명드려요. 제1원칙은 동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자, 요거로는 3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97쪽의 위에서 5번째 줄 제2원칙은 자, 정당한 불평등과 관련된 두 개의 원칙인데 하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거는 일단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얘기고 이건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차등의 원칙은 그 297쪽에 중간쯤에 이제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가장 주목받았던 롤스의 그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 조금만 그 읽으시다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어떤 부의 증대, 자, 부유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 혜택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네가 잘해서 보상을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자, 어려운 처지를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적합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롤스의 원칙이 뭐 크게는 세 가지죠. 동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똑같이 자유로워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의 원칙, 자, 그 공정한 기회균등,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등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8쪽에 그 아래에서 6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첫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원초적 입장은 자, 그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장치라고 합니다. 원초적 입장. 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지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흔히 말해서 무지의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뭔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 이런 걸 모르고 자, 알지 않고 자, 흔히 말해서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 공공 영역에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면 자, 옆 사람도 뭐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 다만 공공 영역에 대한 거예요. 또 옆 사람도 자기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면 각자 자, 합리적인 그리고 의견들을 각자가 제시하면 여기에서 무언가가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299쪽의 맨 위에요. 원초적 입장은 일종의 제약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약 조건은 가상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종교가 뭐냐,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네가 철학이 어떠니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얘기를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99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원초적 입장은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오죠. 공지성. 자, 내가 무언가를 좀 알고 나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 공지성.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무지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299쪽에 중간에 영어 단어로 하나 나와요. 자, veil of ignorance인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해서 제가 있고 옆에 이렇게 딱
어떤 벽 같은 게 있고 또 옆 사람이 있고 또 벽이 있고 또 옆 사람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이른바 공공 영역에서 내가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듣고 보고 판단해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얘는 얘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공통적인 그 무언가가 나온다, 합의를 이루는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도 그렇고 얘 생각도 그렇고 뭐 얘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 영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전부 다 나왔을 때 여기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뭐 그게 원칙이 한 가지든 뭐 여러 가지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 결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에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이게 사회적 협동의 개념, 공적 승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이 각자가 다 얘기해서 어떤 공통점, 합의점이 나왔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수긍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수긍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롤스의 정의론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저도 이걸 그 대학교 다닐 때 이걸 이해를 거의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아까 영상에서 그리고 오늘 그 수업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철학자 대단한 철학자예요. 롤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철학자인 본인이 봤을 때 귀에 균등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동등한 자유. 어떤 사람은 뭐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그런 원칙들을 본인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실제 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이게 맞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뭐 무지의 장막이고 원초적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만약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사회의 원리, 정의를 추구하는 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봤을 때 롤스란 본인이 봤을 때 제1 원칙 하나, 2원칙에 2개 이렇게 이런 원칙이 나왔다.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사회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의 상황 모델을 제시해서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에 오늘 영상 전체를 다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현실에는 없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내 입장만 얘기한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도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이제 이런 모델을 한평생 동안 이걸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끝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